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행복하게 살았나? 자식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은퇴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야 내 인생이 과연 의미 있었나? 라는 질문이 마음속 깊이 울려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의무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뭔가 허전할까요? 왜 이게 전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걸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답은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막연한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인 지금이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지혜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더 좋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왜 돈이 필요했을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중요했을까요?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셨습니까? 신선한 재료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였죠.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까?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랐기 때문이죠.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뭡니까? 더 행복한 삶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를 위해 B를 했고, B를 위해 C를 했고, C를 위해 D를 했습니다.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슬의 맨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어떤 것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을 생각해 보세요. 돈 자체가 좋아서 돈을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거죠. 즉, 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어떨까요? 물론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자들과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그 자체도 좋은 것이죠. 아무도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라고 묻지 않잖아요.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용적 이유를 떠나서도 가족 자체가 소중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것들을 나눠보면 어떤 것들은 주로 수단이고 어떤 것들은 목적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였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냥 필요한 것을 구분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최고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장 소중한 가치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럼 나는 희생해야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였나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결국 당신 자신도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웃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동네가 발전하는 것도 지켜보셨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동네 공동체에도 기여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신 덕분에 김할아버지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보람찬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했고 목표도 확실했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아이들 키우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니 어떤가요? 목표는 달성했는데 왜 뭔가 빈 것 같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현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깊은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하지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시절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맛볼 때도 있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했고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진다는 것, 가족의 소중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진심 어린 인정과 존경이 얼마나 값진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살아봐야만 아는 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그때 좀 더 부모님께 잘할 걸.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할 걸. 너무 일에만 매달렸나?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후회들도 소중한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을 때는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다툼보다 함께했던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이제 박할머니는 남은 가족들, 특히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할머니랑만 놀려고 한다며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서로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압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단순히 원칙을 아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지혜 말이에요. 젊을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어떤가요? 감정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나요? 좀 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 자식이 실수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는 혼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속상할까, 위로해줘야겠다는 감정이 앞서기도 하죠.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죠.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을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죠. 화가 날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참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화를 마구 내는 것도 좋지 않죠. 언제, 어떻게, 얼마나 화를 내야 할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성품이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실함이 자연스러워져 있잖아요. 성실해야지 하고 매번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행동하게 되죠. 정직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습관의 힘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들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 형성된 나쁜 습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습관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진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언제든 가능해요. 최근에 금연하신 분들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금연이야 라고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졌잖아요. 운동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통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맛있는 것 먹고 즐거운 일만 하려는 삶.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삶. 돈을 추구하는 삶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살아보니 어떤가요? 맛있는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그런 즐거움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평가는 변하기 쉬워서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능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거죠. 칼은 잘 자르면 좋은 칼이고 눈은 잘 보면 좋은 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동물들도 먹고 자고 움직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어떤 분은 전문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사명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자신답게 성실하게 수행했느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들과 시간을 보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아이들이 귀여워서 함께 노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아이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때 더욱 의미 있지 않나요? 오랜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충고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했어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적 조건도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마음이 풍요로워도 너무 가난하거나 몸이 너무 아프면 행복하기 어렵죠.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여야 하거나 완벽하게 건강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조건은 좋은데도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외적 조건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하루가 좋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중요해 보였어요. 오늘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고 내일 면접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그때그때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을 보면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반대로 순간의 쾌락이나 이익만 추구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한평생에 걸친 좋은 삶의 습관과 선택들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 이미 이런저런 실수를 한 내 인생은 어쩌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질문도 예상했습니다. 그의 답은 이랬어요.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판단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고, 아직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분들, 봉사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남은 시간이 젊었을 때만큼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만큼 더 집중해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나이가 드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생 경험을, 동년배들에게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우정을, 후배들에게는 격려와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며 사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할 때 느끼는 뿌듯함. 이런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순간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진짜 의미 있는 기쁨들이에요.
80세에 은퇴한 이철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죠. 은퇴 후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해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풍부한 경험담과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이 빠져들었죠. 지금 5년째 계속하고 계신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때는 월급을 받고 의무적으로 가르쳤는데 지금은 정말 즐겁게 가르친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결국 자신에게도 큰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 완벽한 자녀. 하지만 살아보니 완벽한 것은 없더라고요. 대신 충분히 좋은 것들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배우자와 50년을 함께 살아보니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사람의 특징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기대와 다르게 자랐지만 그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자랑거리를 발견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리학은 수학처럼 정확한 답이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시간에 대한 감각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게 꼭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미뤄뒀던 일들을 이제는 지금 아니면 언제? 라는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가보고 싶었던 곳 여행하기, 배우고 싶었던 것 배우기. 이런 일들을 나이가 들어서 뭐하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죠. 이런 변화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적 지혜의 발현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말이에요. 젊을 때는 큰 성공, 큰 성취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행복들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는 것, 맛있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들이 건강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오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상태 말이죠. 아이들과 손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회적 덕의 출발점입니다. 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해주기, 좋은 전통과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이런 일들이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를 조금씩 더 좋게 만드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이 함께 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더 좋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한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이 의미 있고 만족스러울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없던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 지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이런 자산들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지금부터일지도 모르죠.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후회하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철학적인 삶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젊은 시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